안녕하세요.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 회계사입니다. 잘 지냈나요? 네. 오늘은 이제 우리 저번에는 Roth IRA를 이제 컨버트 하는 거, 그죠? 어떻게 이제 이번 해 인컴이 좀 작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Traditional IRA를 Roth로 컨버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이제 Year-end Planning이죠. 그러니까 매번 해가 끝나갈 때쯤 되면 11월, 12월, 뭐 어떤 분은 10월부터 뭘 하냐면 체크리스트가 보통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이 이어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? 이 해가 끝나기 전에 텍스를 좀 세이빙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볼 수 있을까? 이게 아이디어거든요. 이제 이런 여기에 속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고, 이제 이 중에 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인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,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오바마 케어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인컴이 뭐 다른 베네핏을 받는데 적용되는 분, 그러니까 텍스 혜택을 벌써 받았다거나 서브시디를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인컴이 조금 차이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말하자면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토해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를 좀 계산을 해봐서 이번에 안 받고 내년 초에 주면 안 돼요.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떠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접점이 된다고 하면, 그래서 이제 이번 해 인컴을 내가 예상했던 인컴에 좀 맞게 좀 조절을 해보는 거죠. 인컴이 더 들어오는 것을. 그죠?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대로 이번 해에 그거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근데 다 받고 은퇴연금을 넣으면 제일 좋겠죠. 그죠?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럼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내년에 텍스 보고를 하기 전에 회계사님과 계산해서 할 때 제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나요? 트래디셔널 IRA 컨트리뷰션 할 수 있나요? 물어보시고 거기서 빼시면 더 좋습니다.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다 테이크 케어가 됐어. 회사에서 해주는 뭐 은퇴연금도 벌써 하시고 계시고 트래디셔널 IRA에 더 넣을 수도 없어.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그래도 좀 조절을 해보겠어. 이번에 인컴을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스탠다드 디덕션, 그러니까 전체 공제하는 거 말고 표준 공제하는 거 말고 내가 이제 특별 공제,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을 하려고 하면 이제 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은 뭐예요? 이번 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charitable contribution. 이 해가 가기 전에 비영리 단체한테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. 도네이션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보통 캐시만 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은퇴하셔서 IRA, 그러니까 RMD를 받으시는 분들,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을 안 받고 그 비영리 단체로 직접 가게 하면 그 인컴으로 안 잡혀요. 인컴으로 안 잡히는 대신에 또 그런데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, 내가 꼭 찾아야 되는 돈, 그 요구사항은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RMD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좀 조절해 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거가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의 어느 부분을 텍스를 내야 된다거나 메디케어 텍스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니까, 만약에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 내고 싶으시는 분들은, 주고 싶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이 해가 가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, 들어보셨을 건데 loss harvesting이라는 게 있어요. LOSS. 그게 뭐냐면 harvesting은 뭐예요? 우리가 추수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해 가기 전에 내가 투자한 어카운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한 어카운트들에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거를 이번에 찾으면 내 인컴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패시브 인컴이란 말이에요. 포트폴리오 인컴이란 말이에요. 포트폴리오 로스죠. 그렇게 로스가 발생하면 그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이번 해에 찾으면, 로스가 발생해서 찾으면 적어도
다른 인컴이 없으면, 다른 그 포트폴리오 인컴이 없으면 3,000불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응? 그 손해본 거를. 근데 이번 해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뭐 이자 인컴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. CD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, 또 뭐 이제 이번 해에는 특별히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이자를 많이 주는 어카운트들이 많아요. 무슨 4%도 주고 뭐 4.5% 주고 이랬거든요. 그러면 이런 어떠한 그 이자가 발생한 거, 또 디비던드가 발생한 거가 다 이 인컴으로 잡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떤 loss harvesting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투자 어카운트가 있고, 그죠?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스탁을 샀어요. 스탁을 샀는데 이 회사가 점점 안 되고 있어요. 별로 앞으로도 호흡이 없어요.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이 서게 되면 그걸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내가 샀을 때의 값보다 지금 팔 때 값이 훨씬 싸잖아요. 그럼 내 손해가 났잖아. 그거가 loss harves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 인컴에서 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.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. 사실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탁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어드바이저랑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드바이저 도움을 좀 받으시든지,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잘 아시겠죠.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내가 발생한 로스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 ordinary income, 내 인컴에서 이제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걸 좀 사용하실 수 있겠고,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교육 5 to 9 플랜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럼 5 to 9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대학을 갔을 경우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금액이 얼마가 있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기프트로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든지 뭐 언클, 뭐 안트 뭐 이렇게 다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장점이 텍스를 내는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정부 IRS를 생각하면 그것이 텍스를 낸 돈으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IRS 측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. 그렇지만 스테이트에서는 보통 그 크레딧을 주거나 디덕션을 해줘요. 스테이트마다 좀 다르지만 조지아는 다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내가 좀 선물을 주고 싶었어. 혹은 내 자녀들이 이제 있어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을 테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싶어. 그러면 이 해가 가기 전에 5 to 9 플랜을 하시면 좋습니다.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내가 넣는 돈은 텍스 혜택을 받는 게 아닌데 조지아, 스테이트는 해주는 데가 많아요. 그죠? IRS가 안 해준다는 거지. 그럼 스테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, 그죠? 그리고 나서 이거 5 to 9에 돈을 넣었는데 이게 잘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5 to 9에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 어카운트거든요. 돈을 넣고 나면 돈이 자라잖아요.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이걸 찾아서 쓰게 되면 그 자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텍스도 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할수록 좋죠. 자라는 기간이 길면 자란 금액이 꽤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 텍스를 안 내는 거예요. 에듀케이셔널 퍼포스를 쓰게 되면. 이거는 아무나 뭐 형제주간에 예를 들어서 큰애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래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법이 바뀌면서 이 아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15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거를 Roth 같이 쓸 수도 있게 해준대요. 그러니까 안 써도 경환인 거죠. 아주 좋은 투자하는 툴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해가 끝나기 전에,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기프트를 준다고 하는 거는 annual exemption amount가 있잖아요. 지금 18,000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. 그 annual exemption까지는 기프트를 줘도, 선물을 줘도 텍스가 발생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주고 자라게 하고 나는 준 사람은 스테이트 텍스를 좀 혜택을 받고, 그죠? 놔두면 이게 자라서 교육비로 쓰게 되면
그 잘한 것에 대한 텍스를 안 내고 쓸 수가 있고, 더 좋은 거는 그도저도 안 써. 계속 놔두면 나중에 이제 우리 Roth IRA 같은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찾았을 때 이제 전혀 텍스를 안 내도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대학을 가거나 이 나이가 돼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지금은 응. 중고등학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. 필요하면. 아.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.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딱히 그렇게 익스펜스가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제 찾아 쓰는 거죠. 근데 이사님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529를 넣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.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죠. 만약에 그게 자산으로 잡히잖아. 부모가 넣었으면 부모가 오너인데 보통 그 팹사를 신청할 때 부모님 자산도 쓰니까 529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면 돼. 그럼 안 떠. 아 그러면 할머니 모셔와요. 부모님 자산으로 안 뜨고 아, 예. 걔 자산으로도 안 뜨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부모도 해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줬어요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걸 제일 나중에 쓰는 거죠. 이걸 다 먼저 쓰고 안 뜨니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